제가 정은경 후보자, 이 부부가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제가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그런 부분을 많이 제한하면서 사회적 거리에 동의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극복했죠. 그 과정에서 방역 정책에 있어서 항상 카메라 앞에서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국면을 거치면서 이 정은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손소독제 해라, 손소독제 해라, 손 자주 닦아라, 마스크 잘 써라, 그리고 진단키트 잘 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당연히 협조하면서 이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봤던 코로나 방역의 영웅이라 불렸던 정은경 후보자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더불어 그 배우자란 분이 가졌던 뭐랄까요, 어떤 공익이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그 코로나 그 전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살뜰하게 주식을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그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후보자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적 마인드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의 삶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배우자는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득, 주식 투자에 이용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청문회 자리였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자료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고요. 일부 주식 관련된 자료는 오늘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갑자기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주식 관련한 자료를 한 번 보고서 그거를 분석해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식을 팔고 사고에 뿐만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정부 정책은 어떤 게 발표가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거든요. 결국 자료는 아예 안 줬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자료는 제출했다, 하지만 뒤늦게, 아니면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게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이른바 산무청문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신기원을 이뤄낸 이른바 산무청문회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입으로 때우는 청문회로 이번 주 내내 모든 사람들의 청문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정은경 부부가 사는 법,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다뤄볼까 하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84년도인가요? 85년도에 있었던 서울대 뿌락지 사건의 멤버입니다. 뿌락지라는 게 사실상 경찰의 뿌락지가 아닌데도 서울대에 있었던 일반 사람들 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갖은 고문을 가해서 그 사람한테,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분인데, TV조선에서 그 당시에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D씨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고 나이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언급되는 윤호중 의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짚어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선우 씨, 갑질의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회 보좌관을 위한 갑질, 그리고 또 본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그러면서 강북 삼성병원 가서 갑질을 했다는, 그래서 간호사를 울렸다고 하는 갑질까지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성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당시 모든 것을 제껴두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제껴두고 오로지 정치에 올인했던 이렇게 학생들은 속된 말로 개 무시하는 그런 갑질을 했습니다. 갑질의 영역이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아서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추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매기는 것 같습니다. 매기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분을 눈높이가 많냐, 그런 높냐,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매겼냐, 조롱했냐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면 누구보다도 강하게 아첨을 했느냐, 압을 했느냐, 그런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논란이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첨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의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를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께서,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격 사유 없다, 무조건 고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리짜이밍 이번 장관 인사 다 임명할 듯 싶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이 났습니다. 지지율도 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지율이란 건 민심을 반영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심의 무서움, 이 민심의 출렁거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율이 나오다가 끝내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들 전체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과 그들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냉정한 엄중한 심판을 저는 받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은경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 마지막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이쪽에서 볼 때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런 착각 속에 살지만 하루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국민에 의한 청문회는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숙도 그렇고 강선우도 그렇고 사실상 청문회가 계속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의혹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접히지 않고요. 그리고 언론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은경 청문회 관련해서 좀 나왔던 얘기를 제가 살짝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배우자께서는 상패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2배 수익을 올렸다. 상패가 뭡니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상장 폐지에 전에 팔면 그나마 좀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소폭으로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상패가 일어났다,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쪽박을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상패 전에 전량을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과연 누가 줬을까? 그런 정보를 누가 줬을까? 그런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은경 후보자가 복지부에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때 2010년 11월 25일 날 투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 정은경 남편이 11월 25일 투자 발표 전인 11월 17일에서 18일 양일 동안 주식을 13,700주를 상당량을 매수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발표 전에 호재가 있기 전에 엄청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급락, 인플루엔자가 이제 감기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관련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청장으로 재직했던 그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배우자가 희한하게 매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배우자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게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혹제기 아닐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면 마스크 관련주 얘기를 한 겁니다. 마스크 관련주도 있고요. 또 에탄올이 뭡니까? 손 소독제 관련 쓸 때 그 원료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또 뭐가 있냐? 마스크가 있고요.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또 어떤 거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우리가 진단 키트 이것도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마스크 대란도 있었죠. 손 소독제 관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했죠. 그리고 진단 키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정은경 후보자가 당시 질병관리청장 그 시절에 시젠이라는 회사가 진단 키트로 새로 이제 국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젠도 그 배우자가 시젠 주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되면 주식의 규제 아닙니까? 근데 정은경 후보자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도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코로나 때. 그럼 남편이 이것저것 묻지 않겠습니까? 왜냐? 마스크도 투자하고 손소독제도 투자하고 진단키트도 투자하고 그러면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분은 본인이 그렇게 신의 손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매도하고 절묘한 타임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서 돈을 착착 벌 수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전과사범 유죄 혐의 한 건 이것보다 더한 후보는 없으니 맞습니다. 제가 좀 허탈한 게 저도 열받아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 후보자 문제라고 하는데 이재명을 생각하면 뭐 이분들 그렇지만 이건 뭐냐?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정신 차려서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눈이 너무 어떻게 볼까? 눈 버렸어요. 이재명 때문에. 눈을 굉장히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이 눈이 너무 높다고 해서 사실상 보니까 의혹이라 문제투성이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문제나 의혹투성이가 있으면 배제 사유였습니다. 인사 배제 사유였는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번에 지명된 사람들은 그런 문제와 의혹 투성이가 도리어 뭡니까 훈장처럼 주렁주렁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지명된 장관들, 국무위원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턱씩 팍팍 쏴야 됩니다. 왜냐? 당신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버려서 이재명 때문에 눈을 버려서 그나마 통과된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정은경, 그 다음에 이진수, 또 누가 있습니까? 강선우, 그 다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얘기. 연평도 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장병들이 산화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문은 일체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그 전에 김정일, 2010년에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이 죽으니까 애도를 하겠다고 조문을 하겠다고 방문 신청을 했던 그런 황당한 인사, 정동영, 그런 사람들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정은경 후보자, 이 주식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주식도 참 황당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 정은경 후보자가 최소한 농지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집이 어디였냐면요, 서울이었고 또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땅이 어디냐? 평창입니다. 평창입니다. 근데 그 농지는 농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정경 후보자가 얼마나 뻔뻔하냐면 본인들이 가서, 남편이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의사입니다. 주식도 너무나 잘해요. 신의 손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법에 의하면 90일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1,5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1,500평이 넘는데 연간 90일 이상 하는 겁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90일은 뭡니까?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딱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제가 볼 때 이틀 이상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90일을 채우려면 10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한 달에 7일 정도를 가야 됩니다. 7, 8일. 한 달에 7, 8일. 그러면 매주 이틀 정도 가고 공휴일도 가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남편분이 평창에 있는데 30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가정의학과 주 6일 문 여는 병원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인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주식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본업 의사도 있고 그런데 1년에 90일 동안 농사를 지었다. 4분의 1간. 그리고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직불금 관련해서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적도 있었고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적도 있고 설왕설래를 합니다. 근데 직불금을 원래 못 받아요. 본인이 진짜 90일 이상 액면 그대로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90일 이상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직불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외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양손에 떡을 다 두 개 다 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고요.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뭡니까? 직접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탔갔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1년 90일 동안 틈틈이 오가며 직접 농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정은경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한테 지명을 받고 나서 청문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아서 대통령실에서 지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볼 때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 뭐 국민 이미지도 나쁘지 않으니까 쓰겠다. 여성이고 광주분이거든요. 그래서 호남 배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다 질문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 사실에 맞지 않은 게 꽤 있다. 제가 청문회 때 소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하겠다고. 그런데 뭐 정은경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요번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다 자료를 잘 안 냅니다. 증인 채택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남편이 그렇게 주식도 많이 하고 남편이 농지법 위반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남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정은경 후보자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자료를 아예 안 내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자료 제출을 오전 9시 40분에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직접 낸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한테 냈다고 하면서 동시에 준 것도 아니에요. 뒤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뭐 국회의원은 뭐 주식 관련해서 차트 보고 그리고 그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부 정책은 뭐였는지 코로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 가장 중요한 게 PPT 자료를 만들거든요. 의원이 잘 보십시오. PPT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원천 봉쇄하게끔 자료를 오늘 오전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은경 후보자라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는 의혹을 해소할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식, 농지법 위반, 땅 문제, 땅 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청문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오늘 청문회 나가는데 워낙 당신이 말이야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주식도 하고 땅 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되게 곤란해. 근데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할 텐데 내가 당신이 아니니까 내가 사실관계를 당신한테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주식을 했는데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만 10시 다 돼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2015년과 2025년까지 했던 어떤 주식 관련 내역은 왜 안 냈냐, 다른 증권회사 주식은 왜 안 냈냐 자료를 물어보니까 정은경 후보자가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배우자가 근무 중이라 연락이 안 된대요. 확인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다는 거. 이거 국민을 진짜 뭐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 뭉갠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가 한 게 아닌데 뭡니까? 남편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네요. 근무 중이네요. 제가 볼 때 그냥 진짜 정신 머리가 똑바른 남편이라면
배우자가 청문회 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가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정은경 후보자 이 사람이 가지는 그 이미지, 뭔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협조하고 하나하나 나의 어떤 자유와 나의 어떤 하고 싶음을 욕망을 제어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때 누군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게 바로 정경 배우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이런 사람 잘 보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과 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우리는 정경 후보자 입만 보면서 저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로만 때우면 우리는 그렇지. 정경 후보자가 저는 이미지가 좋은데 남편이 뭐 그렇겠어? 남편이 주식 투자 왕이겠지. 주식 왕이겠지. 그리고 남편은 인천에서 평창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도 잘 지었겠지. 의사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주식도 잘하고 우리 저같이 그런 능력이 없는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요즘 그런 남자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들 위선자 아닙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소나무님 개돼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옹님 어이없네요.